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오늘부터 창업 그리고 기업 지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으로서 제 소개와 그리고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업지원 유관기관에서 10년 이상 어떤 창업기업들 그리고 창업 이후에 어떤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벤처들 그리고 기술 개발을 완료한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업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은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창업자분들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이 대입 전형 제도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입 전형 제도가 대략 한 2,800개 정도 2,800가지 정도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업 지원 사업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입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많은 제도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최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서 느껴본 바로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창업하신 분들도 어떤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씩 밟고 갖추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이런 창업자분들이 어떤 정보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재미있는 통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기업마당 사이트를 인지하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22.2%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기업마당 사이트를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활용 중인 기업은 3%밖에 되지 않았고요. 즉 알고는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대략 19.2% 정도로 나왔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활용하는 기업 3% 제외하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수의 97%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공고를 하고 있는 아주 기업 지원 전문가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익숙한 이 사이트인 기업마당 사이트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자그마치 1조 4천억 원 규모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16개 정부 부처가 총 90개 사업에 대해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업자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 작성한 표현, 특히 어떤 서식이라든지 또 문장의 그 마무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지원 사업이 1조 4천억 원 규모인데 비해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24조 원이라고 합니다. 창업 지원 사업보다 한 20배 정도 더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어떤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대학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은 주로 이제 기업체의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도 창업기업들이 향후에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을 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이런 사업들에 도전을 해서 이런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사업화 지원 사업은 보통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ER&D 사업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기업이 R&D를 끝낸 이후에 그 R&D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뭐 수출할 때 필요한 어떤 수출 판로 개척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임금비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개발품을 시장에서 팔려면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아주 스마트하게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AI 그리고 VR, AR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공장이 갖출 때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칭해서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 자금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창업자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정책 자금이 도대체 뭔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냐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기술 기반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로 할 때 그 기술을 보증을 해서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자금을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은행에 돈 빌릴 때는 어떤 담보를 제펴서 집을 담보로 제피든지 돈을 빌리는데 이 정책자금 제도는 그런 담보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대신해서 그 대신에 그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서 기술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서 이런 정책자금 신청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신청서를 작성하는 풀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서 어떻게 작성하면은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금 제가 여기 쓴 워딩대로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갑니다. 왜? 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럴 해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지만 이런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기업들,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서 기업하는데 보탬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종의 마중물이죠. 이 마중물을 갖고서 회사를 키우고 그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또 매출도 많이 일으켜서 이익도 많이 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국가의 어떤 뭐 세수 확보에도 증대하고 그것이 다시 또 기업들 지원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모델 그런 부분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기여하실 수 있다면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와 저 창업사령관과 함께 창업하신 분들,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제 강의만 들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80점 이상 어떤 기업 지원의 전문가가 되셔서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업 지원금이라든지 창업 지원금을 좀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트로 영상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